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자, 일단 오늘 뭐 도함수의 활용인데 실적으로 이제 미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이거 보면 접선의 방정식 일단 표현하는 건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하튼 접점이 있다. A, FA, Y는 FX 라 할 때 이 접선의 방식을 L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통해서 이 접선의 방식을 표현하는데 Y 마이너스 무조건 여기는 이게 접점의 Y좌표야. 접점의 Y좌표. 접점이야 돼. 이 직선 위에 접점이 아닌 다른 한 점으로 표현할 땐 안 돼.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의 포인트는 무조건 일단 접점의 이 좌표로부터 일단 표현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의 표현이죠. x 빼기 접점의 x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의 x의 좌표, 접점의 y의 좌표가 일단 접선의 방식을 표현하는 데서 일단 먼저 시작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어떤 좌표가 표현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표현한 다음에 그 접선의 방식을 표현한 가운데 x, y에다가 지나는 한 점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유형은 일단 세 가지.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또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주어진 점이 주어졌을 때. 세 가지에 대한 표현인데 일단 시작은 무조건 접점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함수의 이제 증가 감소인데 자, 이와 같이 함수의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X, Fx 나라고 할 때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현재 이 값으로 보면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라고 할 때, 자, 여기는 F'X가 0이고 0인 자리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각각 극점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이같이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F'X가 0인 지점, 0인 지점을 우리는 극대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 극소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값이 돼? 극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해서 0으로 하는, 뭘로 하는? F'X를 0으로 하는, 즉 이 알파하고 베타는 F'X를 0으로 하는 근이 바로 알파, 베타인 셈이겠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데 이와 같이 F'X가 0인 지점이 무조건 극점이 되는 건 아니죠. 좌우에서의 이 F'X의 보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극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극값을 구하는 요령인 것 뿐이지 원래 극대값과 극소값은 반드시 F'X가 0이다라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구하는 방법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후
f'x를 0으로 하는 두 점이 아니라 이 x의 값을 찾은 다음에 f'x의 좌우에서의 부호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 값을 결정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 fx가 지금 어때요?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값의 정의는 연속인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연속인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만약에 x가 만약에 알파다라고 할 때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주어진 이 구간 내에서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함수값이 클 때 그걸 극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극대값, 극소값의 존재의 여부는 연속성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또한 미분 가능성하고도 관계없어, 원래는. 알겠지? 그냥 그 구간 내에서 가장 위에 있을 때 극대값, 가장 아래 있을 때 극소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불연속인 경우에 대한 극값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내지 않거든. 예전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수능에선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값을 우리가 판정을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도.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반드시 f'x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우리는 이때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그 다음에 또 증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증가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증가함수다. 근데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 얘기는 fx가 증가함수이면 f'x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에 0일 때도 들어가요. 왜 0일 때도 들어가냐면 0인 부분은 사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증가하는 가운데 한 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y는 fx가 있다 할 때 여기에 이 지점, x는 알파라는 이 지점을 제외하고선 다 f'x의 부호가 양이지만 여기에서의 f'x는 뭐야? 0이거든. 그치? 0이야. 이 0인 부분은 증가인 가운데 한 점에 해당되는 증가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으로 해야 돼. 0보다 크다가 하면 안 돼. 또한 이 지점이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직선 f'x를 0으로 하는 이 지점, 알파인 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올리면 이 부분은 첨점이 아닙니다. 첨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뾰족점이 아니란 뜻이에요. 뾰족점이 아니란 얘기는 이게 x는 알파에서도 미분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y는 k다라고 하잖아. y는 k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형태의 이 그래프 있지. 이 형태의 그래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얘를 fx-k 있지. 얘를 이렇게 절대값 씌운 그래프야. 오케이? fx 자체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절대값이었으니까 아래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즉 fx가 k인 이 x의 값 있지. 그 x의 값이 현재 기준 알파잖아. 그럼 알파에서 어떻다?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f'x가 0이다라는 이 좌우 미분계수가 같으면은 미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비록 여기에서 이 대칭이동해서 올라갔지만. 근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냥 얘가 샥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지점에서 이게 딱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대칭이동. 여기는 첨점이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분 가능성 있죠?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fx가 그 지점에서 x는 알파라고 하자. 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알파 플러스 f 프라임 x와 리미트 x가 알파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이게 f 프라임 x가 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좌우 미분계수가 같다는 뜻이야. 좌우 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므로 얘는 절대값 씌운다 하더라도 첨점이 되는 현상이 아니야. 기억해도.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x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 자체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럼 이 0에서 여기에 딱 절대값을 씌운다 라고 가정하자. 이 절대값 딱 씌웠어. 절대값 딱 씌우면 얘는 이게 아니라 x의 세제곱 이렇게 딱 절대값 씌웠어. 뭐 사실은 이거는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면 얘는 x축 아래쪽 부분 이렇게 대칭이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무조건 절대값이었다고 해서 그 그래프가 그 절대값 이 꺾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지. 얘는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지. x세제곱. x가 양이면 이렇게 나오고 x가 음이면 부호 바꿔 나올 거 아니야. 부호 바꿔서. 그잖아. 근데 얘를 미분해봐.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잖아.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서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우미분계수지만 얘는 좌미분계수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 자체가 3x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부어진 식은 다르지만 x가 0보다 커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 0 집어넣으면 서로 어때? 같이. 그러니까 얘는 좌 미분계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분이 어떻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얘는 3x제곱이야. 1 집어넣으면 3이지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이때는 비록 fx의 이 구간에 따른 이 부분에 등호가 하나 들어가 있지. 등호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선 등호 지워줘야 돼. 왜 그러냐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3이고 얘 마이너스 3이니까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등호 넣어서는 안 되지. 미분을 한 식에는. 그렇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일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등호 넣어도 돼. 왜?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 있잖아. 절대값을 포함하면은 무조건 x축 아래쪽 부분 위로 올리거든. 그러면 대칭이동할 때 여기가 꺾인 점이 될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도 있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도 있는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다항함수인 경우에 이거를 0으로 하는 x가 이중근 이상의 자리면은 무조건 미분 가능해. 무슨 건? 이중근 이상의 자리면 미분이 가능해.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또 fx 자체가 증가함수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라는 함수값보다 작은 걸 만족한다. 라는 것도 fx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의 부호가 부등호방의 반대면은 감소함수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계도함수의 역할도 있어. 이계도함수의 역할.
이계도 함수의 역할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f'x를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할 때 얘는 말이야, 얘의 증가 감소를 보는 거야. 이 얘기는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커나 같듯이 f'x가 증가함수이면 얘도 0보다 커나 같다. 이건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 플라임 이게 붙이면 똑같은 원리인 것. 근데 이 이계도 함수가 하는 역할은 증가감소, 이 함수 fx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 접선의 기울기를 봐봐. 이 접선하고 기울기 따지면 얘가 더 크잖아. 둘 다 양이긴 한데. 그러면 점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그렇지? 점점 작아진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작아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작아지는 거야, 결국.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작아지는 거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작아지는데, 여기 x는 만약에 이게 감마다라고 얘기하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감마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이 접선을 계속 긋다 보면 계속 음이긴 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얘가 지금 이 부분만 조금 확대시키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증가 감소의 이 곡선의 개형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선 위로 볼록인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만 얘가 다시 증가하게 되려면 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이제 잠깐 이제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바뀌어야지만 이게 증가가 되는 개형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이거 양이지만 얘가 더 크잖아. 점점 작아져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고 또 여기 음이에요. 음입니다. 음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다 음이긴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접선하고 기울기는 얘가 더 큰 거야. 음이니까. 다시 어떻게 돼? 이 접선보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이제. 점점 이제 커지지, 이제 거꾸로. 이때 다시 0이 되고 다시 양으로 바뀌잖아. 요 지점이 바로 뭐냐? x는 이제 감마다라고 할 때 이 지점이 바로 f2계도 함수 있지. f2계도 함수가 점점점 작아지거든. 작아지니까 f2계도 함수의 부호가 f2계도 함수 이 부호가 여기를 만약에 이제 감마다라고 얘기하자. 여기까지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는 음인 거야. 점점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감마의 자리. 여기를 감마라고 하자. 여기는 x는 감마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다가 이 부분 감마보다 크면 다시 양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라고 할 때 이 지점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f 이계도 함수를 0으로 하는 이거의 큰 x는 감마. 이 감마를 기준으로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지. 이때 우리는 곡선 fx에서 이 지점을 바로 무슨 점?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변곡점이 되려면 무조건 이 자리가 변곡점, 즉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인 지점이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고 이것도 또한 이계도 함수를 0으로 하는 좌우에서의 f2계도 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변곡점이 돼. 그러면서 이계도 함수가 음인 부분 있지. 음인 부분은 위로 볼록이고 양인 부분은 아래로 볼록인 개형을 나타내더라 이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위로 볼록, 이 부분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개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f'x를 통해서 0으로 하는, f'x를 0으로 하는 이 두 개의 x의 값이 존재할 때 x가 알파, 베타에서 어느 때 극대값, 어느 때 극소값인지 확인하려면 방법은 f'x의 개형을 통해서
좌우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냐라는 걸 확인 후에 극대극소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알파하고 베타의 어느 지점에서 극대극소냐라는 것은 얘가 만약에 알파를 얘를 0으로 하는 이계도함수 구한 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음이잖아. 음이면 x는 알파인 지점에서 무슨 값? 극대값이 되더라. 왜? 위로 볼록인 이 개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함수의 역할은 요철 구간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해. 울퉁불퉁, 울퉁불퉁.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판단하는 거야. 누구의 개형? fx의 개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가늠이 되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거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고 또 얘는 이거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이계도함수의 이 값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위로 볼록인 것은 꼭 이계도함수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야 또. 만약에 이게 위로 볼록인 상태다라고 하면 f 이계도함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 보호가 음이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다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에 x의 값 알파가 있고 여기 뭐 x1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x2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 함수값 여기가 fx1 여기에 함수값 여기가 fx2라고 할게. 그러면 얘하고 꼭 중점은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보통 중점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니까 이 두 함수값의 이 중점은 뭐 2분의 fx1 플러스 fx2가 되거든. 그지? 근데 이번엔 이 x의 값의 중점 있지. x의 값의 중점. 이게 중점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어. 얘하고의 내분점으로 판단해도 돼. 뭐 m대n의 내분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그으면은 여기에 자리 있지. 여기에 자리가 뭐야? 여기에 자리는 f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하고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이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오케이? 예,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도 있다 이거지. 뭐냐면 f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게 뭐야? m 대 n의 중점이란 얘기지. m 대 n의 내분점이란 얘기야. 내분점. 얘가 크다. 뭐보다? m 플러스 n분의 mfx2 플러스 nx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잖아. 같다 그러면 어때? 이것도 위로 볼록이다 이 얘기야. x1과 x2 범위 내에서 위로 볼록이다 라는 뜻이라고. 됐어? 또 하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지. 작아져. 그래서 세 번째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그러면 얘도 이 구간 x1과 x2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플라임. 위로 볼록이다 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식의 의미를 알아도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란 말은 이 세 가지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부등호방 반대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개형 판단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그 조건들을 통해서 그래프화 시키는 게 일단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림만 표현되면 문제가 수월한데 이 그림에 대한 표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시계관계에서만 판단하면 한계가 있어. 자, 간단하게 좀 8번 문제 한번 해볼까? y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지수함수입니다.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원점 지날 때 선분 OA 길이 구하라 그런 거죠. 이 지수함수예요. 증가함수인데 무슨 점? A점. 근데 A점의 좌표가 주어졌니? 안 주어졌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선의 접점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데 변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t, 3의 2의 t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이게 그럼 접선이에요.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는 얘를 그냥 t에서 미분한 겁니다. 아니면 얘를 x에 미분한 후에 접점 x의 좌표 t를 대입한 거니까 결국 이 함수값, a점에서 함수값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럼 그대로지 그냥. 3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접점의 x의 좌표. 이게 접선이거든. 근데 이 접선이 뭘 지난데? 여기에 원점을 지나고 있대. 원점. 그럼 원점 지난다 그러면 이 접점의 xy 좌표에다 00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xy 날라가니까 이게 다 약분돼 버리네 그냥. 그러면 얘 마이너스 1이고 좌변은 얘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t만 남아서 접점의 x의 좌표는 t가 되고, 그래서 결국 a점의 좌표 x는 1이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y좌표는 3이 돼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건 OA,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0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됐니? 다음 10번에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다. y는 3의 x의 제곱과 y는 a의 x 마이너스 1제곱이야. 여기에 교점 P가 있네. 여기 교점 X의 좌표는 K라고 그랬어. 하나 물어볼게. 이거 A가 더 커, 3이 더 커? A하고 3 누가 더 커? A는 3보다 크니 작니? 이거 지수함수잖아 지금. 그치? 둘 다 증가잖아. 그럼 A가 더 커, 3이 더 커? 모르니?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증가함수일 때 이렇게 되는 개형도 있고, 똑같이 여기 y절편 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빨간색의 밑이 더 커? 얘 하얀색이 더 커? 빨간색이 더 크잖아. 밑이 더 클 때는 뭐야? 축에 더 가까운 개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정근선이라 y축을 기준으로 이 x가 음인 부분에선 아래에 있고 0보다 큰 범위에서 위에 있다 그랬지. 그치? 야, 그래서 a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a는 3보다 더 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3의 x제곱, 이 3의 x제곱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점에서 이거에 만나는 이 접선,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a라고 그랬어. a가 양인지 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B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가 H고 여기가 H, K, 0. 근데 AH가 BH의 길이의 몇 배다? 2배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당연히 A가 B의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증가율이 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두 개의 방정식을 다 구해내야 돼. 두 개를. 그럼 이 P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의 좌표 K라고 하는 건 같은데 얘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는 K,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AK-1제곱이라고 표현도 가능해. 해서 얘를 뭐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접선을 각각 구해줘. 그러면 첫 번째 L1의 접선의 방식은 Y- 이걸로 해야 되겠지. Y좌표가 접점의 Y좌표 3의 K제곱. 그 다음에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기울기는. 그럼 얘는 이 미분하면 뭐예요? 3의 K제곱 ln 3인 거 맞습니까? 지수함수 미분법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x-k가 되고 그러면 이거의 A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A점의 좌표는 y항이 0일 때잖아. 자, 3의 K제곱은 약분된단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만 남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x 곱하기 ln 3이고 마이너스 k 곱하기 ln 3이고 그럼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하고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ln 3 나누기 ln 3이 됩니다. 콤마 0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2. L2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 a k 마이너스 1제곱 얘 미분하면 a k 마이너스 1제곱 ln a가 되는 거 맞아? 맞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자, 이제 B점의 좌표 구하기 위해서 또 Y좌표를 0으로 둬야겠지?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약분되겠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은 뭐 똑같은 상황이네. X 곱하기 ln A 마이너스 K 곱하기 ln A가 되고 그러면 이제 B의 좌표는 X의 좌표는 K고 X좌표가 아니라 X좌표는 이거 이항해서 나누는 거니까 ln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ln a, 0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에서 AH가 EBH하고 같다 그랬거든. 그럼 AH다라고 하는 것은 A점이 H의 왼쪽에 있다는 건 이 그래프 상에서 판단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의 X좌표에서 A점 X의 좌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H는 K에서 얘를 뺍니다. K에서 마이너스 빼게 되면 ln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ln 3이 되겠고 자, 2 곱하기 얘도 또 H에서 좌표를 빼야 되니까 K 마이너스 ln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ln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정식의 해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2K 넣으면 처리하면 요거 2K지. 요 K 넘어와 봐. 그러면 이제 좌변을 K라고 쓰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걸 저쪽으로 넘길까? 그러면 얘는 ln A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바뀔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K 곱하기 ln A가 되고
아유, 이거 뭐 측정지가 생각보다 복잡하네. 이거 간단한 되는데? 나는 왜 복잡하게 됐지? (3의 k제곱) 접선의 x축과 만나는 점 P k-ln 3분의 1이야? A점이? 그러네. 요거 이렇게 간단해. 야, 이거 바꾸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뭐니? 이거 K잖아, 이거. K. 이렇게 바꾸면 더 쉬운데.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K- 요걸로 하면. 이렇게 하면 K가 소거되니까 편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거 K잖아. 그러니까 얘도 K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돼? ln A분의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거. 이거 K고, 이렇게. 됐니?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편해지는데, 바보. 자, 이거 K 소거돼요. 이것도 K 소거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ln 3분의 1이 되겠고 는 자,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 ln A분의 2가 되죠. 자,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게 되면 ln A는 2 곱하기 ln 3이 되고 얘는 ln 2를 앞 올리면 ln 3의 제곱, 3의 제곱은 9예요. A값 구했죠? 좌우의 진수의 자리가 같으면 되니까 A는 얼마다? 9다라는 얘기. 다음에 (13번에)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구간에 따라 두 개씩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실수 t에 대하여 y는 x 플러스 t와 y는 fx, 얘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그거를 gt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gt의 함수값은 교점의 개수야. gt라는 함수값은 교점의 개수니까 얘는 상수함수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라는 표현으로 x축의 평행한 직선의 일부란 얘기야. 라고 할 때 이 gt가 x는 a라는 t는 a라는 점에서 t는 a에서 무슨 점? 불연속점이다 이 얘기거든. 이게 불연속인 a가 몇 개 있다? 불연속점이 한 개 있다라고 했어. 한 개 있다. 라고 할 때 k 갖고 와라 라고 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이 fx는 식이 일단 일부라도 주어졌어.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주어졌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fx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지. 그려보고 이 직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말이야 어떤 이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의 이 교점이 즉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교점의 개수가 gt라는 얘기야. gt. 그러니까 gt라는 이 함수 자체가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1개, 2개. 그러면 얘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보다 큰 범위, 여기가 만약에 A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다르죠. 아니, 극한값이 서로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죠. A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이 오직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다 이거야. 하나만. 하나만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K값을 구해봐라.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이게 막연할 수는 있어. 막연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 나가봐. 하나하나. GT는 무조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Y절편 T는 모르니까 저 직선은 이렇게 될 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등. 자, 그런데 fx는 일단 또 여기에 이 k 값을 모르지만 개형이라도 일단 그려놓고 생각해 보자. k가 실수라고 그랬어. 양의 실수란 말도 없어, 그치? 근데 오로지 알고 있는 건 봐봐. 개형을 일단 추정을 해보면, 자, 여기가 x축인데 x는 2. x는 2를 기준으로 얘 증가함수, 이제 로그함수지 이거. 정근선이 x는 2잖아. 그럼 저 그래프는 개형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고 3,0이 될 테고. 얘는 2보다 큰 범위한 그래프 그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꼭점이 0,k, y축 위에 있어. 오케이? 네, y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 개형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잖아. 다양하게. 맞니?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는 2까지만 그리는 거지. x는 2까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그리는 거야. 여기는 k가 되는 거고. 알았지? 자, 그러면 보자고. 뭐 이렇게 아래로 그려도 돼. 아래로 그려도 상관없어. 아래로 그려도 x축 아래쪽에다 표현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표현을 해봐.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은 정해져 있지 않지. t니까, 변수니까. t가 양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기울기가 1인 직선 얘하고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이 부분에서는 안 생기니까 하나밖에 안 생기지. 맞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생길 수 있어? 2개가 생길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지. 추론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여기에서 하나밖에 안 생겨. 여기에서 이차함수하고는 안 만나니까. 자,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깁니다. 다시 이거 교점 몇 개? 1개, 교점 몇 개? 2개, 교점 몇 개? 0개, 교점 몇 개? 1개,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이 y절편 t의 움직임에 따라. 맞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t가 만약에 뭐보다 크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긴 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교점 2개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직선의 y절편 t야. t가 이거보다 크면 1이에요. 근데 t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고 얘는 이거 이상이면 요 사이면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다시 이거보다 살짝 아래면은 0개예요. 어디까지? 여기 될 때까지. 이 사이에서는 0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접선일 때 1개가 되고 다시 2개가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GT. 봐. 이 GT가 T의 어떤 값의 범위에 따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불연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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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이야. 졸라 많이 나오네. 근데 GT는 불연속점이 몇 개밖에 없다고. 1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ln x-2라는 이 함수는 이미 확정된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y절편의 꼭점의 좌표가 0,k인 저 2차 함수의 일부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불연속점이 오직 하나만 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맞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불연속점이 1개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저 2차 함수의 일부와 이 로그 함수의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돼야지 불연속점 한계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이 일부와 이 로그 함수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다 y는 x 플러스 t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불연속점이 한계가 되냐. 이렇게 되면 이게 교점 몇 개야? 0개지, 0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야? 막 생겨버리잖아. 이쪽으로도 생기고 이쪽으로도 생겨버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 불연속점이 벌써 2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y는 x 플러스 t라는 이 직선을 그렸을 때 fx하고 교점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겠지. 이게 없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렸어. 이 교점 몇 개야? 이거 2개 생겼지, 2개. 2개. 이렇게 해도 2개잖아. 이렇게 해도 2개잖아. 이렇게 하면 몇 개야? 1개지. 그러면 1개 할 때하고 2개 할 때하고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1개만 발생되는 거지. 뭐 느낌 왔니? 이해되니? 그래야지만 불연속점이 1개가 생기지. 잠깐 추론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슬아 정확하게 이해돼?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개수가 1개라고 하는 말은 이 GT는 얘하고의 교점인데 이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딱 한 번만 일어나야 돼. 교점의 개수가 0개에서 1개로 또는 1개에서 2개로 또는 2개에서 3개로 이 바뀌는 이 지점이 딱 한 군데만 발생돼야 된다고. 한 군데만. 근데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교점 하나잖아. 이거 교점 2개잖아. 여기서 이미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야. 이 교점 0개잖아. 그럼 여기서 또 불연속점이 생겨버리지. 이렇게 되면 또 교점이 바뀌어버리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버리니까 불연속점이 1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생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려면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딱 몇 번만 일어나야 돼? 한 번만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한 번만. 그런데 이차 함수의 일부와 이거를 그렸을 때 교점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잖아. 무조건 1개 이상은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1개 생길 수 있는데 이거 1개이거나 2개이거나 2개까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잖아. 무조건 1개는 생길 수 있어. 그지? 무조건 1개는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또 2개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교점은 1개이거나 2개만 돼야 돼. 이게 교점의 개수가 말이야. 이렇게 그려버리면 교점이 몇 개? 4개까지도 생기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 이차 함수의 이거를 움직임에 따라 위아래로 이 꼭점의 y좌표인 k의 값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오로지 몇 번만? 한 번의 변화만 생기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이차 함수의 일부와 이 로그 함수의 이거의 공통접선을 가질 때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가면은 밑으로 가면 교점이 2개예요. 로그 함수 이렇게 되니까 교점 2개고요. 이렇게 되면 교점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변화만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거죠. 여긴 다시 하나일 테니까. 봐봐. 여기서 교점 무조건 하나지. 근데 얘는 몇 개야? 2개지. 근데 얘도 몇 개야? 교점 2개잖아. 얘도 2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밖에 안 생기는 거지.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그럼 그 자리, 그 범위 내에서의 그 t 값이 바로 불연속점이 이제 되는 거지. 됐어? 아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의 개형으로. 풀이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자리가 이제 K가 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되게. 뭐가 생기게? 공통접선이 발생이 돼야지만 불연속점이 1개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 이 공통접선의 이 방정식을 구하자 이거지. 공통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일단 이 접점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t, 이 로그 함수 위에는 점이니까 ln
t-2가 되고 그리하여 L 이 직선의 방식은 y-ln x-2고 x-2가 아니라 접점의 y좌표 t-2고 그 다음 이거 미분한 거지 t에 대해서 그게 기울기겠지 그러면 로그 함수 미분법 로그 함수 미분법은 다 아는 거지 x-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됐니? 근데 이거는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보니까. 이 직선은 무조건 이거잖아, 이거. 이거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이거. 기울기니까 얘가 얼마야 돼? 얘가 1이면 된다고, 이게. 얘가 1이면 t는 얼마면 돼? t는 3이면 되지. 그래서 3 빼기 2에서 1분의 1에서 1 나오니까. 맞아? 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네. 요점이 접점이어야 되네, 요점이. 요점이 접점이 돼서 그림이 기울기가 1일 때 접선의 접점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된 거야? 이 3,0이 접선이어야 된다. 접점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2차 함수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접해야 되잖아. 공통 접선이어야 되니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풀이를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봐. 야, 얘도 여기 접점이잖아. 어? 여기를 요 접점의 x의 좌표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거 기울기 얼마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1이잖아. 어? 기울기 1이야. 그럼 기울기 1인데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얘 미분해서. 미분하면 2x잖아. 맞지? 2x. 이게 기울기야. 얘가 1인 지점. x가 얼마인 지점? 2분의 1인 지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기가 x의 좌표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알겠습니까? 예,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고 y좌표는 4분의 1 플러스 k가 되겠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이 직선이 뭔데? 이 L직선의 방정식이 뭔데? 이 L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t거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 3,0 지나는 거 했잖아. 그럼 여기다 3, 0 집어넣으니까 얘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점도 이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y 좌표를 대입하면 k값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해서 y좌표에다가 4분의 1 플러스 k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고로 k는 이게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이면 된다 이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 직선의 방식이 이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니까 서로 식을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식의 해가 하나인 중근의 조건 판별식 t는 0을 놓고 써도 되지. 아니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k가 얘하고 같다. x-3하고 같다. 2차 방식이잖아. 판별 d가 어떻게 돼야 돼? 0인 조건 이용해서 k값 유도해도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문제의 풀이는 그렇게 간단한데 일단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불음속점이 한 개가 생기지? 라는 거를 좀 추론을 해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전달이 됐어? 어떻게? 힘들었어. 나가시죠. 수능 21번 문제가 있네요. 한번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해봐요. 미련을 못 버리겠지? 21번, 30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그지? 근데 참 쉽지는 않아. 이거를 극복하면은 1등급으로 좀 뭔가 진입이 가능한데
너희들 말로는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1등급이 목표가 아닌데 이걸 공부할 이유는 없잖아. 그지? 슬아. 그러면 전략상 안 하는 게 맞잖아. 혜리야, 맞지? 근데 안 하면 찜찜하지? 자, 이게 또 뭐냐, 15번에 이게 뭐냐면 양수 t라고 그랬다. t는 양수야. 그리고 구간은 1 이상이죠. x의 구간. 이게 x의 범위예요. x의 범위. 자, 여기에서 fx가 두 개의 식으로 표현된다. lnx. 얘는 이 로그 함수의 일부는 1과 2 사이에서만 그리고 얘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리고 얘는 이 그래프하고 평행이동한 거지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그지? 맞니? 그러니까 얘하고는 평행이동 관계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박스 안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gx 얘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그랬어. 1차 함수. 직선이지 직선. 1차 함수인데 얘는 지금 관건이 뭐냐면 ht 있잖아. ht. 이 ht가 뭐냐면 y는 gx에 기울기 중에서도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HT의 HT는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이 기울기의 최소값.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상수함수인 셈이지. 아니. 상수함수라고 볼 수는 없지. 최소값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값이 변함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얘도 사실 최소값도 변수이겠지. 변수. T가 바뀜에 따라. T의 움직임에 따라. 근데 박스 내용이 x가 1 이상의 모든 실수 범위에서 x-2 곱하기 gx-fx의 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해야 된대. 라고 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 ht.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야. 오케이? 연속이 불연속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양수 a, a가 양수인데 양수 a에 대해서 t가 a일 때의 함수값이 2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조건 하에 h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h 프라임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후 그 t의 자리에 2분의 1 a 대입한 거에 값을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분석이 좀 필요하죠. 문제 분석이. 이거는 일단 대강 뭔지는 알겠지. 자, 얘가 t가 양수이기 때문에 lnx 그래프로부터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그치?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본적인 개형 정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얘 1부터 어디까지만 2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여긴 1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쪽으로 밑으로 내린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밑에 있지, 밑에.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위로는 못 올라가, 위로는.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만 평행이동한 거야. 개형 대충 알겠지, 이거. 이게 fx 개형이야.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gx야. 그러니까 gx에 대한 판단, gx는 직선이야. 1차 함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두 식의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일 때 얘 양수해야 되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x가 1보다 무조건 크거든? 근데 얘가 2보다 작잖아? x는 무조건 1보다 큰데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잖아. 얘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해야 돼. 얘도 음수해야 돼. 오케이? 얘도 음수해야 되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1과 2 사이에서는 반면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거꾸로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해야 되니까 gx는 fx보다 또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대수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1과 2 사이에서 이 직선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밑에. 반면에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지 fx 그래프는 이 직선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 직선이 이런 개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충 이해됐어? 이거 뭐 그냥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근데 무조건 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런 형태는 뭐 무수히 많잖아. 이렇게도 있고. 근데 얘는 gx가 목적이 아니라 gx는 1차 함수고 이걸 만족하는 1차 함수 중에서 ht를 판단하는데 ht는 이 직선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이야. 기울기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직선 gx는 기울기는 무조건 양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러니까 얘 gx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근데 양수 중에서도 최소여야 되니까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최소잖아.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지. 만나면 안 되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뭐 스쳐지다가는 건 상관없지만. 네? 근데 기울기가 최소여야 되니까 얘는 지금 x절편 이거 보세요. x절편이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게 x절편이 1이면은 기울기가 더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더 최소가. 그치? 뭔가 또 추론해봐야 되잖아. 이게 무조건 또 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이것도 식으로 또 전개 나가는 데서 또 한계가 있어. 또 어려워, 이거.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 gx는 무조건 몇 콤마 몇 지나야 되겠다? 몇 콤마 몇 지나야 되겠다? 1,0을 지날 때 최소가 발생이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1,0을) 지나야겠구나. 1,0을 지나야겠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해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1과 2 사이에서 이 그래프는 그냥 확정된 그래프 lnx니까 필요 없고 저 밑에 있는 -t 플러스 lnx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봐.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지 최소가 발생이 되는데 요 점 있죠. 요 시작점. 요 시작점을 이렇게 딱 지나는 순간 이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 무조건 이 직선은 이거보단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요 시작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lnx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시작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1,0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지나잖아. 여기 시작점을 지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시작점 지나면 얘는 이거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으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때는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이게 접선이 됐을 때 이거보다 아래 있고 이거보다 위에 있게 될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누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 t 값에 따라서. 맞아? 맞냐고.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는 원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t가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로 가잖아. 더 위로 가잖아. 근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야. 근데 여기가 1,0이 있어. 근데 얘를 이점과 여기 시작점만 이렇게 지났을 때 이렇게 딱 지나면 이게 무조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야. 시작점이 여기면 시작점이 만약에 여기잖아. 시작점이 여기면 여기가 1,0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지나면 이거 위에 있지가 못하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하고 뭐 할 때? 접선일 때가 바로 기울기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싶긴 하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돼버리면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가 시작점일 때. 누구의? 마이너스 t 이거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지나면 이 조건을 그냥 만족한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ln x. 요 점을 지났을 때 gx의 기울기가 최소인 경우.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뭐예요?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여기의 좌표는 x좌표는 2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1-t가 되잖아. 그럼 이때 이 기울기가 최소죠. 맞아요? 물론 이렇게 지나도 되는데 이거 기울기보다 이거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알았지? 그럼 이때 기울기는 여기 1,0이잖아. 이거하고 이거 지나면 되잖아. 이거하고 이거 두 점. 이거하고 이거 지나면 2-1분의 1-t. 이게 되겠지. 이게 최소야. ht. 알았지? 근데 봐. 그러면 요 점 있지. 지금 이 시작점이 여기를 지날 때인데 이 로그 함수의 일부의 이 시작점을 지날 때 기울기 이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후에 접점의 x의 좌표 2를 대입해야 되잖아.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 얘를 미분해서 x에 대해 미분한 후에 접점 x의 좌표 되면 이거 x분의 1에 x에다 2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기울기가 더 커, 얘가 더 기울기가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이니까 이거를 양변에 곱해봐. 양변에 곱하면 1-t는 2분의 2-1이고 즉 1-2분의 1이야. 요 1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때 t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 말이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ht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ht는 이거다 이거야. 이거. 정리하자면 그러므로 일단 ht가 2-1분의 1-t면 이때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ht가 결정될 수 있다 이거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또 여백이 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2점이 아니라 2점을 지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접선일 때, 이 -t 플러스 ln x 이거의 접점의 접선일 때,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될 수 있잖아. 야, 그럼 여기에 접점의 좌표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잖아. 접점의 좌표 그냥 문자 x를 알파라고 해봐. x 알파면 y 좌표는 t 플러스 ln 알파예요. 이거는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죠. 1,0. 그래서 이 접선 L은, 그러니까 이 직선이지. 그러니까 GX야. 이게 GX일 때야.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기울기만.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기울기. 그게 HT야. 이때가 최소니까. GX의 기울기 최소값을 HT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이거를 x에 미분한 다음에 알파 대입한 거니까 알파분의 1이지. 알파분의 1. 맞지? 그럼 요 자리가 이게 알파잖아. 이게 알파. 응? 이해됐어?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게 주어졌다?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근데 저 A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잖아. A가 얼마인지 모르지. 이거는 이 T의 자리, HT의 T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이거거든. 그치? 근데 A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는 지금 보면 이거야, 이거. 2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때의 최소값이. T가 A일 때 최소값이. 근데 봐봐. 이 알파는 2보다 크니 작니? 2보다 크지, 위치가. 2보다 큰 위치에 있잖아. 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A가 된다면 이 알파가 바로 2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이거지. 어? 그래서 사실은 A는 여기서 알파는 결국 뭐다? 알파는 2 플러스 2다 이 얘기거든. 2 플러스 2다. 됐어? HA는 그러면 알파분의 1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HT가 알파분의 1이 나오려면 당연히 T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 범위니까. 아니다. 이거는 따질 필요 없겠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T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 말은 2분의 1보다 크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T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lnx 그래프는 y축으로 더 밑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더 밑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y축으로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게 평행 더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점이 있지. 여기에 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더 밑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게 접점을 지날 때가 이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셈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t가 되도록이면 y축으로 최소의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지. 최소의 평행이동으로. 뭔지 알겠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보다 클 때 요 점을 지날 수 있는 거고. 근데 t가 2분의 1보다 작아버리면 어째 좀 바뀐 것 같다? 여기 지날 때. 더 밑으로 내려가면
2분의 1보다 이게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 아니야, 이거 반대해야 돼. 이게 이 부등호 방향 반대해야 돼. 이게 왜 반대해야 되냐면 얘를 자, 이 t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보다 크면 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 이 시작점이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이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이게 거꾸로 이걸로 따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어떻게 돼야 돼? t가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야지만 여기 시작점이 기울기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이 선생님 그림 그냥 대강 그려서 그런 거야. 대강 그려서. 아이씨 몇 번을 그랬네. 여기에서 이게 t가 t가 이거보다 이게 작거나 같아야지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 더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접선 있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거든.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건 맞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1,0이 아니라 더 이쪽으로 지난다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이렇게 지날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기울기보다 더 크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해야 돼. 반대.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t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 현상은 언제 나타나?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기는 거지. 이거는 t가 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밑으로 더 평행이동을 하니까 여기에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을 지나는 이게 직선일 때 기울기가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HT는 식이 두 개인데 2-1분의 1-t.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 다음 얘는 알파분의 1. 2분의 1보다 클 때. 이게 등호 들어가야 돼. 자, 근데 뭐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그치? 자, 얘는, 이게 t값이지?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후? 얘를 이제 미분하는 게 이제 또 문제야. 얘를 또 미분하는 게. 얘를 미분하게 되면 H'T는 얘는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간단해요. 2-1분의 -1입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t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이게 뭐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니까. 다를 때는 등호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미분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 t. 그럼 이 t에다 뭐 집어넣은 거? 2분의 1 집어넣은 거. 근데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이 범위. 그러니까 여기에 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상수함수잖아. H'T 하면. 그래서 H'2분의 1은 그냥
뭐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일단 얘는 구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H 프라임 A 구하래지. H 프라임 A는 이거 미분해서 T에다 A 대입한 건데 어차피 이거야 이거. HA가 알파분의 1이라고.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HA가 알파분의 1이라고. 알파는 2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미분해야 돼. 얘 뭐에 대해서 미분해? A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A에 대해서. 근데 알파 자체가 일단 이제 변수라고 간주하고. 얘를 미분하면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건. 음함수 미분법. 자, H 프라임 A인데 얘 A에 대해서 미분했다. DA 표시해놔. 그 다음에 얘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아니면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서 해도 되고 이걸 그리고 나중에 t에다 a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ht는 알파분의 1이다 라고 할게. 그럼 얘를 h 프라임 t는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했다. dt. 왜냐하면 얘 문자가 다르니까 음함수 미분법 쓰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 다음 얘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에요. 얘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그 다음에 얘 d 알파 하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dt분의 d 알파야. 이걸 또 알아야 되네. 알파 값은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대입해보면 h 프라임 a는 그러면 알파는 얘 마이너스 맞나? 아니다. 음함수 미분법 쓰지 말자. 너희들 더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냥. 지금 HA가 뭐냐면 HA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HT는 이 범위에서 HT는 이 범위에서 HT는 T가 아니라 알파분의 1이긴 한데 얘를 미분하면 있나?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dt분의 da 얘를 미분하는 건가? 그치? 잠깐만 한 다음에 처리해 볼게.
HT가 알파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기울기지. 무슨 점? 이 점에서의 기울기지. 그러면 이 접선은 1,0 지나야 되지. 그래서 별도로 이 접선 L을 구해. 접선의 방식 L을 구하자. Y 빼기 접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접점의 Y좌표 T 플러스 ln 알파는 기울기는 얘만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고, 근데 얘를 1,0 지나니까 1,0 대입하고, 그럼 얘 0이고 얘 1이야. 대입하면 t 마이너스 ln 알파는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라 할 때 t 값은 ln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나가자. 뭐 이거 구해. h 프라임 a야. h 프라임 a. 자, 얘가 ha가 알파분의 1이라고 했다. ha가 알파분의 1이라고 했어. 아니면 ht는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 ha, t가 a일 때 ha 값이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알파는 당연히 2 플러스 2여야 된다는 얘기지, 위치상.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러니까 얘를 음함수 미분 쓰겠다. 음함수 미분. 그래서 얘는 h 프라임 t는 여기 dt 표현하고요.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 알파 제곱분의 1 d 알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h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dt분의 d 알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dt지. 얘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잖아. 알파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니셜 남기겠지?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넘겨.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결국 dt분의 d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안 보이던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제곱 약분되지. 그리하여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이쪽으로 정리해 볼게. 얘는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얼마였어? h 프라임 2분의 1. 그래서 아까 구했지. 어디 갔어? 요거죠, 요거. 여기 t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얘야. 상수니까.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얘 h 프라임 a. h 프라임 a는 어디 갔어? 이거지, 이거. 근데 알파가 얼마라고 그랬지? 알파가 2 플러스 2라고 그랬지? 2 플러스 2. 그래서 이 알파에다 2 플러스 2 대입하면, 알파에다가 2 플러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얼마? 1이더라. 잠깐. 플러스, 제곱이 아니구나. 제곱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이거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만만치 않지. 정리해 볼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개형 판단, 1차 함수다. 그런데 HT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거. 그래서 이 개형에 따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위치관계, 이 직선 gx와 얘하고의 위치관계, 그래서 ht를 뽑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뭔가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 더 쉬웠어. 뭐야? H'A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뜬금없이 또 음함수 유인법을 또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였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HT는 두 가지다라는 건 일단 되겠니? 개형사? 여기에 이 시작점을 지날 때, 여기에 이 접점을 지날 때, 여기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발생되겠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파악되겠지. 응?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이 과정은 사실 또 여기에서 다 됐는데 여기서 좀 막힘이 또 이루어졌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됐어? 어쨌든 위기 탈출한 거야. 그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하나만 더 하고 좀 정리해 볼게. 근데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 있어. 이게 무조건 뭐 그냥 문제풀이에서 싹싹싹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간다라는 게 너희들 의미 없고, 야, 그래프를 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화되는 가운데서 이 추론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필요해. 식 정리하는 거야 뭐 그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17번 보세요. 자, 얘하고 얘 두 개의 식을 비교해봐. 얘는 지수함수야. 자, y는 얘는 로그 함수야. 근데 얘는 둘 다 밑 2가 똑같은데 얘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둘이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는 식을 통해서 빨리 확인이 가능해야 돼. 자, 그래서 역함수인데 여기다 뭐 한다 그랬냐면 1차 함수 직선,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얘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려준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k 값에 따라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1인 걸 유지하면서 평행이동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두 역함수가 이 교점이 A에서 B인데 X가 A에서 B까지 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에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가 될 때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굉장히 기본이야. 어떤 얘기야? 지금 A에서 B까지 이 두 점 사이에 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 구하라 이거지. 최대가 될 때. 이 최대가 될 때 이 y절편의 이 k의 값, 이 직선 y절편이 k잖아.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 이 간격이 좀 벌어졌을 때 아니야? 간격이 벌어졌을 때. 그래 안 그래? 근데 역함수 얘기 나오면 언제나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여하튼 이 교점 지난 이 직선이지. 교점 지난 이 직선. 이 교점 지나는 직선, 얘는 y는 x 대칭이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얘가 당연히 수직이야. 맞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언제가 최대되느냐라 할 때 이 기울기 이거 1이거든. 기울기 1인 이 접선, 기울기가 1인 이 접선, 기울기가 1인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의 이 접점,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얘일 때,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AB가 최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야. 동의하니? 됐지? 그러면 끝났어. 이 접점의 좌표는 모르잖아. 맞지? 모르지만 그냥 얘를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4제곱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일 때야. 기울기가 1일 때니까 x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x가 4면은 이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x가 4일 때 4,1이잖아. x가 4면 2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거 인정하니? 여기를 만약에 m이다라고 하면 an 길이의 몇 배가 최대야? 2배가 최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거는 뭐고? 이거는 yx란 직선이잖아. 그래서 am 길이의 몇 배? 2배. 얘가 바로 최대가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am 길이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으로 그냥 처리하면 끝나지. 그래서 루트 2분의 이 식의 xy 개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4, 1을 대입해서 빼야 되지 이거. 2분의 3이야. 루트 2분의 3.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2
뭐니 이거 유리화하면 2분의 그러니까 얘는 6루트 3이지 그러니까 6루트 3? 아니지 6루트 2지. 그래서 3루트 2가 되더라 이거. 3루트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네.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일 때? K값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점 지날 때가 최대네. 4콤 말고 그러면 4, 1 집어넣으니까 K 얼마야? K는 5네. 됐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떻게 이걸로 할까 그냥? 기배